우리가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 최종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215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번 다주택 비과세 못 받는다 영상을 봤는데 저처럼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받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한 채는 비과세로 팔았고 나머지 아파트 한 채도 비과세 가능할 것 같은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가능한 건지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까봐 두렵고요. 직원직설 항상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꼭 뽑아주세요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현재 일시적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하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을 한 채 더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최종 1주택 요건을 충족을 또 따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알기 쉽게 풀어 드릴 거고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은 현재 일시적 비과세로 종전의 주택 하나 매도하고 바로 매도하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주택 수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1주택에 대한 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직전에 있는 주택을 매도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남겨져 있는 시점에서 바로 팔면 안 됩니다.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직전에 있는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된 주택을 바로 팔면 비과세가 안 되고 반드시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주택 매도 이후에 어떤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지 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남겨져 있는 주택이 언제 취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취득 시점에 따라서 내가 보유해야 되는지 거주해야 되는지 완전히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종 1주택이 언제 취득했냐? 만약에 비규제였을 때 취득했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득했던 시점에 내가 규제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 1주택의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 취득 시점에 따라서 내가 보유해야 되는지 거주해야 되는지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현재 본인이 1주택자다, 난 1주택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으로 남겨져 있는 분들 한해서만 비과세를 바로 받으실 수 있다. 자, 만약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에서 한 채가 남겨져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난 그냥 1주택이었다. 작년에 이미 다 처분하고 난 올해 1주택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일시적 2주택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일시적 2주택. 본인이 만약에 2주택
일시적자인데 일시적 2주택으로 내가 종전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최종 1주택이 남겨져 있어도 그 주택을 바로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A와 B 주택이 있는데 일시적 비과세로 A를 먼저 처분해서 비과세를 받고, 그러면 B 주택이 남겨져 있는 최종 1주택에서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비과세로 매도했다면 B 주택은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분도 마찬가지 2주택자인데 이분은 일시적 비과세가 안 되고 2주택 중과로 과세해서 매도할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최종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팔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따라서 A와 B가 있는데 일시적 비과세가 안 되고 A주택을 양도세 중과로 매도할 경우에, 이 중과로 매도할 경우 B주택이 남겨져 있는 시점은 A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B주택이 비과세가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2번은 A주택이 비과세로 매도할 경우에요. 비과세로. 그럴 경우에는 B는 바로 매도가 가능하죠. 바로. 그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A주택, 직전에 있는 주택을 중과로 받았기 때문에 최종 1주택이 남겨져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이후에 매도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네 번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번째. 네 번째는 3주택자일 경우입니다. 3주택자 이상. 이 3주택자 이상에서도 3주택 전부 중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한 채는 중과고 나머지는 일시적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최종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A와 B, C가 다 있습니다. A, B, C 3주택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중과예요. 일시적 비과세가 안 되고 전부 다 중과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주택을 중과로 매도하고 난 이후에 B주택도 중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리고 C주택도 마찬가지 중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C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되는 상품이라면 B주택을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지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3주택 이상인데 한 채는 먼저 중과로 매도하고 나머지 두 채는 일시적 비과세로 매도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A와 B, C 주택이 있는데 먼저 실익이 많이 없는, 시세 차익이 많이 없는 A주택을 먼저 3주택 중과로 매도하고 B와 C는 일시적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주택을 그냥 바로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요번에 이 기재부의 보도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주택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A주택을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C주택도 마찬가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B주택을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이후에 매도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 최종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따라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 이게 뭐 유권 해석이 나오고 법 개정이 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도자료, 보도문을 내놨기 때문에 거의 해석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연 주신 구독자님은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 2번에 해당이 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주택을 한 채 매수할 경우에
4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으로. 그러면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을 더 추가한 경우 전부 3주택 이상 중과가 되는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세 채 중에 한 채는 매도하고 두 채는 일시적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아무튼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본인한테 맞는 해당 사항에 맞게끔 잘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드시 비과세를 받는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